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단 하루 만에 한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면 너무 간단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수백 명의 고령자들의 밤을 크게 변화시킨 저 자신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가노현 우에다시에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내과 의사 사토 마사오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변함없이 진료소 문을 엽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밤에 5번이나 잠에서 깨어나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특별한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재검토만으로 저와 같은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진료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불사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나이 때문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야간 빈뇨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신에 부담을 주는지 말입니다. 한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낮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건강 상태나 기력, 나아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령이 되면 밤에 몇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의 50년에 걸친 의사로서의 경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축적이야말로 큰 변화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진찰실에 있는 저에게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머리가 맑으세요? 저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에 푹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습니까?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70세가 넘었을 무렵부터 매일 밤 3번은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그것이 4번, 5번으로 늘어나 아침에는 머리가 멍하고 진찰 중에 기억이 모호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진찰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슬리퍼에 미끄럼 방지 고무를 붙이고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는 나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제가 뒤척여서 잠에서 깨지 않도록 다른 방에서 자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진찰 중에 집중력을 잃어 약 처방을 잘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태프가 알아차려 큰일은 없었지만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으로서도 이태롭다. 그때 저는 진지하게 야간 빈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에게 가르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82세의 다나카 미치코 씨. 그녀는 매일 밤 6번이나 화장실에 가고 그 영향으로 우울증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라면 저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나날이 계속되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절실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미치코 씨는 처음에는 수면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습관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 한밤중에 깨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 괴롭히던 우울증 증상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즐거움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어준 미치코 씨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른 환자, 스즈키 유키코 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고관절을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늦어져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외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마음의 균형도 무너져 우울증 증상까지 발병했습니다. 야간 화장실은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심각한 사고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배웠습니다. 저 자신도 한밤중에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야간용 발밑 조명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전립선 검사도 받고 방광 초음파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고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 말로 납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력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다니시던 환자분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진찰 중에 말을 더듬는 일도, 가족 모임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수면 부족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으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 낭독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들면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것은 당연하다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분명 그 생각을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매일 밤 여러 가지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수분 섭취 시간을 재검토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그날 밤부터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간 결과 어느새 저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약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그것만으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의 습관으로 의학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 혈류량, 호르몬 분비 리듬, 그것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변화를 본 진료소 스태프들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그전까지는 아침부터 어딘가 지친 얼굴을 하고 있던 제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눈에 힘이 돌아오고 진찰 중에도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환자들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화장실이라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저 자신이 경험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가진 환자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료가 아닐까 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맥락이 연결되어 야간 빈뇨로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분명 큰 힌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과거에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에 더 말씀드렸어야 할 것이 있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재검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할 수 있는 한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5가지 습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제 몸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도 실천하게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완적인 접근법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화장실 가는 횟수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일 아침을 개운한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해보세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대부분은 사실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한 수분이 원인입니다. 체내에 들어간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까지는 보통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수분 섭취야말로 한밤중에 깨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인체의 신장은 낮과 밤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수분도 활발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수분을 최대한 저장하려는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 약해져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녁부터의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다카하시 사치코 씨. 그녀는 매일 밤 3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녁 식사 때 많은 양의 수프를 마시고 그 후에 과일이나 차를 습관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분 섭취 시기와 양을 재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첫날 밤부터 화장실에 일어나는 횟수가 단번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사치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된다면 더 빨리 시도해 볼 걸 그랬어요. 또 다른 예로 67세의 야마다 토모아키 씨를 소개합니다. 그의 즐거움은 매일 밤 8시경에 마시는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 때문에 밤에 3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맥주에는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 야간뇨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야마다 씨에게 그 맥주를 점심시간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야마다 씨였지만 며칠 후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맥주도 좋지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몇 배나 더 즐겁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차, 수프, 과일, 맥주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과일은 가능하다면 낮에, 수프가 나왔을 때는 건더기만 먹도록 합시다. 단, 목이 마를 때는 너무 참지 말고 한 모금 정도의 물로 가글하듯이 마셔주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수분 제한을 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단, 수분 제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수분을 제한하면 탈수나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의식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병이나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수분을 줄이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천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나온 미소시루나 수프. 수프니까 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무심코 다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 잔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식탁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프류, 조림, 과일, 차 등도 수분으로 몸에 흡수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의식해봅시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2번째 습관, 발부기 대책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부기가 야간 화장실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 서 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중력의 영향으로 수분이 발에 고이게 됩니다. 그 수분은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이 됩니다. 이것을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낮에 발에 고인 수분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 유효한 것이 우아하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7세의 이토 히데아키 씨는 요코하마 해변에서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발부기가 심했고 밤에는 3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토 씨에게 TV를 볼 때 다리를 벽에 기대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번이나 일어나던 밤이 놀랍게도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토 씨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71세의 나카무라 미에 씨는 백화점 카운터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셨고 만성적인 발부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에 씨는 저녁에 다리를 높이 올리는 습관과 동시에 낮에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방법도 도입했습니다. 2가지 방법을 조합한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한밤중 화장실 횟수가 1회로 줄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식후나 저녁에 소파에 앉은 채로 발을 오토만 등으로 높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침대에 쿠션을 놓고 발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더욱 추천하는 것은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는 L자 자세입니다. 등을 바닥에 딱 붙이고 다리를 벽에 직각으로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단 15분, 20분만으로도 발부기가 놀라울 정도로 경감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독서하는 시간에 이러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취해보세요.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게 다리를 높이 올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다리를 올렸을 때 숨이 가쁘거나 가슴에 압박감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쿠션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발을 지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한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후 시행하세요. 자, 여러분, 저녁에 TV를 보실 때 발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아주 조금만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것은 3번째 습관입니다. 1.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것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잠자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잠에서 깨기 쉬워집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 몸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광에 소변이 차기 시작하면 뇌가 그것을 감지하여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령이 되면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용량도 젊었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300, 400mm 정도의 소변을 모아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150, 200mm 정도만 되어도 금방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야간에는 감각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낮에는 참을 수 있었던 소량의 소변도 밤이 되면 금방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예를 소개합니다. 81세의 고바야시 아키코 씨는 원래 요의가 없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안 나오는데 가봤자 소용없잖아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조언을 계기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3개월 후에는 한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어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84세의 사사키 유조 씨. 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뇨를 돕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배뇨를 마친 후 회음부, 즉 항문과 음낭 사이를 부드럽게 위로 가볍게 누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수고를 더함으로써 방광에 남아있던 소변까지 배출되게 되었고 사사키 씨는 야간 화장실 횟수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 실천 포인트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졸릴 때가 아니라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졸리다고 해서 그대로 이불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리 졸려도 한 번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배뇨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배출하지 말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의식하며 천천히 배뇨합니다. 중간에 한 번 멈췄다가 다시 배출함으로써 잔뇨가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또한 남성은 서서 배뇨하는 것보다 앉아서 배뇨하는 것이 방광을 비우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분들에게는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하는 자세입니다. 게다가 소변을 다 본 후 몇 초 동안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며 다시 남은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한 호흡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의식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재검토함으로써 야간뇨를 경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복용하는 대신 아침으로 복용 시간을 옮김으로써 야간 이뇨 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간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만약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당신의 밤은 훨씬 더 조용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것은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심한 행동이 야간 화장실 횟수를 늘리는 큰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지금이 낮이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강한 빛입니다.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깊은 잠에 들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본래 야간에 분비되어야 할 항이뇨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한밤중에 소변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빛과 자극은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밤의 리듬을 흐트러뜨려 화장실에 일어나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습관을 재검토함으로써 효과를 본 분들의 예가 있습니다. 79세의 와타나베 히데요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뉴스를 즐겨 읽으셨고 그 내용에 짜증을 내거나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에 두고 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왠지 손이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던 와타나베 씨였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놀란 표정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편이 더 잘 잘 수 있다고 하시며 저녁 식사 후에는 종이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68세의 기무라 노리코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리코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까지 라인으로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밤에 3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대화는 밤 8시까지만 하고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사진을 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것보다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실천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화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실이 아닌 거실 등 다른 방에 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알람 시계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분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화면을 엎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분에게는 옛날 방식의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추천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조명은 따뜻한 색의 부드러운 빛으로 하고 침실의 소리나 온도에도 신경 쓰면 수면의 질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끊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빛, 소리, 자극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자리에 든 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뻗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습관, 오늘부터 조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조용한 시간과 잠을 얻으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5번째 습관, 밤중에 잠에서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자주 질문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야간 빈뇨를 개선하기 위한 큰 열쇠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면은 약 90분마다 얕은 잠과 깊은 잠을 반복합니다. 그 주기의 끝에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들면 뇌는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간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건 반사적 각성, 조건화된 야간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방광이 정말로 가득 찬 것이 아닌데도 일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간다는 패턴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2세의 마츠모토 하루코 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어김없이 밤중에 4번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가지 않으면 불안해, 참으면 안 나올지도 몰라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나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만 누워서 지켜봅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무리예요라고 말씀하시던 하루코 씨. 하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누워 어떻게든 다시 잠들려고 노력한 결과 2주 후에는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바뀔 줄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지금은 진심으로 안심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2세의 카토 마사키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그는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 외에도 또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심리적 불안이 그의 수면을 얕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나면 먼저 3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며 누워보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그때는 가세요라고 전했습니다. 그 여백을 생각한 덕분에 그의 몸은 깨어났다. 즉시 화장실이라는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야간 빈뇨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참는 것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분, 5분 정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으세요. 그동안 깊고 천천히 숨을 쉬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정말로 소변이 마려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잠에서 깬 것인지 그렇게 자신의 몸과 정중하게 대화해 보세요. 이때 간단한 명상도 좋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이것을 5번, 10번 반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졸음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한 요이나 통증을 느낄 때 또는 지병,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심장질환 등 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필요 없는 화장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에 한번 멈춰서서 깨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밤중 화장실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만 들여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 기상도 훨씬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만약 오늘 밤 잠에서 깼을 때 조금만 참아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밤은 확실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밤중 화장실을 줄이는 5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 다리 부종을 개선하는 것,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것,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침대에 가져가지 않는 것, 밤중에 깨어나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다시 살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기계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라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효과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것 하나만 선택하여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성공 경험이 되어 다음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녁 수분 제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났네라고 느끼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점차 다른 습관들도 도입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활 개선을 계속한 결과 오랫동안 수면제에 의존했던 환자들이 약을 끊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면제에는 일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오랫동안 의존하는 것은 인지 기능이나 근력 저하 등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40년 이상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사실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야말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바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또한 단순한 습관 개선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간 빈뇨가 개선되면 낮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고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기억력도 집중력도 돌아옵니다. 낙상 위험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해 보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 저녁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우는 것, 침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져가지 않는 것, 밤중에 잠에서 깨더라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조금만 참아보는 것,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푹 잘 수 있는 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사토 타다오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소를 엽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에 잘 자기 때문이죠. 좋은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토대이자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밤이 조금이라도 조용하고 평온하며 편안하기를 바랍니다.